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받은 대로 다 받고 싶은데 그나마 생각해서 50만 원 깎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뭘 고마워해야 한다는 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남편한테 왜 가만히 있냐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이 또 제 편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인데. 뭐? 장인 장모님은 장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챙겨주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능력 되시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달라. 아빠 정년퇴직하셨고 두 분 많이 늙으셨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당연히 자식은 우리가 챙겨야지. 엄마 말대로 동생은 아직 부담스러울 거야. 박사방이 거부감 갖고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책임져야지. 너 참 대책 없이 말하는구나. 네가 책임질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매달 500만 원씩 벌어오면 말을 안 해. 그런데 너 그 정도도 아니잖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면서 그걸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에 용돈 한 다음에 네 부모한테 150만 원을 주겠다고? 꿈도 야무지다. 정신 차려 이 모조리야. 네가 그럴 주제나 된다고 생각하니? 가짜는 효도심 부리지 마. 지금 네 코가 석자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열을 받을 대로 받았는데 남편이란 놈까지 합세하니까 뚜껑이 확 열렸어요. 남편은 정말 남편인가 봅니다. 어째 제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다른 이들의 편만 죽어라 들더라고요.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상태여서 그런가 눈에 시모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질대로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냐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이 미친 것이 어디서 이런 식으로 말해? 하늘 같은 서방이야 이거사.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딴 식으로 말해? 아주 가정교육 잘 받았다. 네가 제대로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구나.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부모 공경도 안 하고 잘하는 짓이다 그래. 내가 내일 당장 사모님 좀 찾아가야겠구나. 어디 이딴 식으로 교육시켜서 시집 보내냐고 한 소리 해야겠다. 그러기만 해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네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 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함부로 굴면 안 되지. 나한테는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꼴은 절대 못 참아.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앞에 있어도 이러는데 없으면 아주 귀한 아들 잡겠구나 잡겠어. 야 이놈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거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냐? 내가 이러라고 나와서 공부시킨 줄 알아? 예의 없는 며느리라고 시모는 노발대발하고 남편은 제 엄마한테 버릇없이 군다고 난리치고 아주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애초에 사는 집을 달라고 할 때부터 빨리 손절했어야 하는 건데 간사한 감정에 넘어간 제 잘못입니다. 남편의 눈물 보고 제 동생한테 미안함이 많구나 싶어서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건 아주 저를 제대로 호구잡겠다는 거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허용해주면 두 번, 세 번이야 어려울 게 없겠죠. 앞으로 이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싸울 생각하니까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서 내가 먼저 버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그쪽 아들 도로 돌려준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귀한 어머님 아들 도로 돌려드릴게요. 집도 도로 돌려주는 마당에 어머님 아들이야 못 돌려주겠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뭐야? 너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거냐? 제가 농담하자는 걸로 보이세요? 이런 미친 집구석에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본인 딸 이혼당할까봐 아들만 죽어라 파는 어머니 정말 어리석네요. 왜 딸만 이혼당할 거라 생각하세요? 본인 아들도 얼마든지 이혼당할 수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 미쳤다고 대출금이며 시부모 생활비며 다 책임지나요? 그런 며느리 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책임지라는 소리를 이리 당당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너 좋은 오빠 노릇 효자 노릇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 어디서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니?
네 부모는 네가 챙기는 거야.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당연하게 챙기는 건 없어. 그건 네 욕심이라고. 모실 주제도 안 되는 게 효자 노릇하는 거 웃기지도 않아. 네 주머니 사정이나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책임진다고 떠들어. 아니지. 너 그전에 나한테 물어줄 위자료나 챙기는 게 좋을걸? 이건 명백히 이혼 사유니까? 저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씨부려? 유책 배우자는 내가 아니라 너야. 네가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잖아. 자식으로서 사정 안 좋은 부모님 책임지겠다는 게 그리 죽을 죄냐? 난 네가 이렇게 속물일 줄 몰랐다.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벌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그런데 넌 그깟 돈에 굴복하는 거야? 정말 실망이다. 그래 좋아,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여자랑 한평생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어. 대신 위자료는 네가 줄 생각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남편과 시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팽팽한 접전을 펼치며 이혼 소송까지 접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거기다 저를 어려운 시부모를 외면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다 아니다 질기게 싸우며 구질구질한 소송으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둘은 원만하게 재산분할하고 협의 이혼할 방향으로 조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는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우 예비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승합차에서 내려서 상자째로 된 짐을 병원 안으로 막 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제 차에 탑승했습니다. 일찍 왔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그런데 저 사람 뭐야? 어? 누구? 저는 제 차 앞에서 열심히 짐을 나르고 있는 신우의 예비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누굴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냐며 앞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아는 사람인 양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잘 알지. 약품 들어올 때마다 보는 사람인데? 뭐? 약품 들어올 때마다 보는 사람이라고? 아니, 의사가 왜 약품을 배달해? 의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의사는 무슨 의사? 저 사람 우리 병원에 약 납품하는 영업사원이야. 뭐라고? 영업사원? 어. 근데 너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아니, 그것보다 약 영업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착각했던 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영업사업인 줄도 모르고 의사 사위 얻는다고 행복해 있을 텐데. 뭐야? 갑자기 왜 웃어? 친구의 말에 제대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모두 의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통쾌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잡고 미친년처럼 막 웃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왜 이러냐고 궁금해했고 저는 시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러자 친구가 어이없어 하며 웃더라고요. 야, 진짜 네 신우 대책 없는 애다. 아니, 뭘 보고 의사라 착각한 거야? 그리고 저 인간도 그래. 어떻게 지가 의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니? 내 말이 하여간 웃겨 죽겠다.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철석같이 의사 남편 얻는 줄. 의사 사위 얻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실상은 약 파는 영업사원이라니 너무 웃기지 않니? 세상 다 통쾌하다. 그러게. 너 이거 계속 숨기고 있다가 확 결혼식날 까발려버려. 그럼 더 재미있겠다. 이렇게 좋은 소스를 빨리 알려주면 안 되지. 그럼 결혼도 전에 파혼하고 그냥 끝날 거 아니야. 당연하지. 결혼식 말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확 터뜨리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친구 말대로 결혼식 끝나고 나서 터뜨리면 엄청 빅재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결혼식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쯤 맞춰서 시댁을 들이닥쳤어요. 아니,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긴 해도 알고 지낸 정인인데 너무 바깥이네요.
저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비밀 하나 알려주려고 온 건데. 비밀? 이게 또 무슨 찌꺼리를 하려고 이래? 잔말 말고 나가라. 지금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왜 분위기를 망쳐? 썩어지지 못해? 너 설마 위자료 못 받고 협의 이혼했다고 뿔난 거냐? 그래서 이렇게라도 망쳐야 속이 풀리겠다 뭐 이거야? 아니요. 속은 이미 진작 다 풀렸어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그 생각만 해도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머님하고 전 남편한테 이 즐거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나저나 아가씨, 신혼여행은 즐거웠어요? 왜 이래요 진짜. 이혼한 마당에 이렇게 나타나서 추태 부리고 싶어요? 글쎄요. 추태인지 아닌지는 내 이야기 들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의사사위 얻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아가씨도 의사 남편 얻어서 팔자 핀다고 좋아했는데 아주 집안 경사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래 정말? 너 뭐 잘못 먹었니? 이혼하더니 제대로 미치기라도 한 거야? 아니, 너무 즐거워서 그래요?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을 그동안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자, 그럼 시간 그만 끌고 얼른 비밀 폭로할게요. 다들 궁금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뭔지 우리 어머님 성격 급한 거 알아주니까 제가 얼른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사진을 꺼내서 시모와 신우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신우의 남편이 약품 상자를 나르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오빠 사진을 왜 언니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 친구가 그 사진 속 병원에서 간호사를 일하고 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밥 한 끼 하려고 병원 앞에 갔는데 마침 낯익은 사람이 약상자를 나르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글쎄 아가씨 남편이더라고요. 세상 참 좁죠. 그곳에서 아가씨 남편을 다 만나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됐는데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직업이 의사라면서요. 나는 세상 어느 의사도 약상자 나르면서 험한 일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사람 살리는 귀한 손이 왜 무거운 것만 들고 다니면서 의사들 간호사들한테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 본인 병원에 약 파는 영업직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업직 사원?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영업직 사원이라니. 이보게 박서방. 아니지? 아니 뭐라고 말 좀 해보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건가? 장모님 그게...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알겠죠? 다들 저 사람한테 속았다는 거. 대체 어떤 걸 보고 의사라 착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정신 차려요. 모두 저 사람한테 놀아난 거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가씨는 팔자 고쳤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어쩌나. 의사 남편 얻으려고 신혼집까지 마련했잖아요. 그거 아가씨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인데. 야, 너 진짜야? 너 정말 의사 아니야? 신우는 길길이 날뛰며 본인 남편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신우의 비명과 울음으로 온 집안은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꼴에 만족한 듯 뒤돌아 나오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아 세우며 따지더군요. 너 뭐야? 진작 알았으면 알렸어야지. 결혼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마당에 이제 뭐? 어쩌라고? 어쩌기는 둘 중 하나 아니야? 그냥 체념하고 살던가 이혼하던가.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래? 아니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니? 너희보다 먼저 알았다고 한들 내가 그걸 왜 말해줘야 하는데?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누구 좋아하라고. 너랑 이혼하길 참 잘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원인이 저 둘인데 내가 뭐하라 후탕을 해서 구해주니? 제 손으로 인생 망치게 놔둬야지. 아무튼 그래도 난 예정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주러 왔으니 그만 가볼게.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서. 시모는 큰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신호는 계속해서 제 신랑의 멱살을 잡으며 울고불고 따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뒤돌아 나가는 제 모습을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이혼은 아주 성공적인 복수로 마무리되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통쾌하네요. 그렇게 의사 노래를 부르더니 아주 꼴 좋습니다. 닭 쫓던 개 신세된 시댁 인간들. 평생 그 순간이 흑역사가 될 테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남편은 잘못했다며 다시 시작하자는 개소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하고 모든 연락 싹 끊었습니다. 제 동생을 위해 이혼까지 불사지른 전 남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강남에 살고 있는 기혼 여성으로 얼마 전 대학교 같은 과 동기에게 아주 어이없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국밥집을 하는 저희 신랑을 보며 제가 싸구려 국밥이나 파는 남자랑 결혼한다며 저를 무시하며 엄청 비웃었는데요. 그런 친구가 저와 남편 앞에서 된통 당하며 큰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쳐놓은 덫에 스스로가 걸렸다고나 할까요?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남자에게 급을 매기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울리고 다니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이상한 놈을 만나 스스로 제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남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엔 스스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말한 대학 동기는 명주라는 친구였는데 대학교 때도 예쁜 외모로 여왕벌로 불리며 여러 남자를 울리고 다녔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영주에게 비싼 옷이며 반지며 화장품까지 서로 경쟁하듯 선물을 하며 바치기에 바빴고요. 그런데 영주는 좋은 성격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사귈 것도 아니면서 자기의 외모를 이용하여 친구들의 남자친구를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아이였으니까요. 남자를 꼬시는 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영주와 가까이 지낼 마음이 없었기에 학교에서 만나면 필요할 때 그저 말만 붙이는 사이였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저를 가장 적대시하며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자들보다 여자 동기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동성 친구가 별로 없던 영주는 제가 많이 부러웠었나 봅니다. 제가 뭐만 하면 사사건건 시비에 저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으니까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나서 영주라는 그 친구와 싸워주는 일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지난 어릴 적 일이고 대학을 졸업하니 영주와 더는 볼 일도 없고 전 그 친구의 존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 구경하러 갔던 백화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 친구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예전이라면 인사만 하고 모르는 척 지나갔을 테지만 대학 때와 다르게 30대가 되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인지 그런 친구가 반가워 저도 인사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영주도 이젠 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은 것인지 그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똑같더라고요. 어머, 너 예인이 아니니? 정말 반갑다. 그런데 네 주제 백화점은 어쩐 일이니? 저는 그 친구의 말에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백화점을 무슨 특별한 장소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인지 철이 안 든 그런 영조의 모습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대학 때는 사실 저도 어렸었기에 철없는 영조의 행동에 화가 나 몇 번 다툰 적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 아직도 변하지 않은 아이 같은 모습이 조금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런데 백화점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데 오면서 무슨 주제까지 따져. 너 아직도 여전하구나? 백화점은 잠시 볼 게 있어서 구경하러 온 거야. 나 얼마 있으면 결혼하거든. 그래서 결혼 준비로 바빠지기 전에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들 좀 보러 온 거야. 역시 그렇지?
하긴 네 조제 결혼식 준비 같은 특별할 때나 백화점 와서 구경하고 물건이나 사보지. 언제 와서 이 비싼 물건들을 사보겠니?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나도 얼마 있으면 결혼이라 신혼사님들도 좀 볼 겸 옷 사러 겸사겸사 온 건데 우리 그이가 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전부 사라고 카드까지 줬거든? 그런데 네 신랑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 우리 예비 신랑? 강남 쪽에서 설렁탕집 하고 있어. 뭐? 설렁탕집? 겨우 결혼한다는 남자가 국밥집 하는 사람이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자를 잘 골랐어야지. 바로 나처럼 말이야. 하긴 네 주제 국밥집 사장님도 감지덕지해야 하나? 우리 남편은 대학병원 다니는 의사야. 너랑 나랑 똑같이 결혼하는 건데 네가 결혼할 남자랑 내 남자랑 너무 비교된다. 그렇지? 하긴 의사랑 결혼하려면 나 정도 급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설렁탕집이 뭐 어때서? 우리 예비신랑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럼 그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왜 껌을 나눠? 그래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겠지. 그래야 국밥이나 파는 남자랑 결혼하는 네가 덜 비참하게 느껴지고 네 정신 건강에도 좋을 테니까. 국밥집 남자라니 너무 웃기다.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영주였지만 오랜만에 본 것도 반갑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저의 남편인 예비신랑을 만나기로 해서 바로 백화점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영주랑 다시 약속을 잡고 만나 밥을 먹게 되었는데 역시 이래서 어른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영주는 더욱 못된 최악의 성격으로 변해 있으니까요. 요즘 불경기인데 국밥집이나 해서 어디 먹고나 살겠니? 너희 예비신랑 어디서 장사하는지 알려주면 우리 그이랑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팔아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힘들 때 도와주고 하는 거지. 마음은 고맙지만 걱정 안 해줘도 괜찮아. 우리 그이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 싸구려 설렁탕 팔아봤자 얼마나 번다고. 강남이면 떡값도 비쌀 텐데 가게도 작을 거 아니야. 예비신랑 국밥집이 몇 평이나 되는데? 아니야, 정말로 괜찮아서 그래. 어차피 가도 줄 서서 먹어야 해서 너 남자친구랑 가서 기다리려면 힘들 거야. 가게는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찾아오는 손님마다 설렁탕 맛있다고 다들 칭찬이야. 뭐? 100평? 정말로 네 예비신랑 식당이 100평이나 한다고? 그 노른자 땅이에? 너 지금 우리 그이 의사라고 하니까 내 앞에서 쪽팔리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내 앞에서 사기치는 거기만 해봐.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무슨 애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거로 거짓말을 하니?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올걸? 우리 그이 식당 설렁탕 잘하기로 유명한 곳이거든. 저의 말에 영주는 제 이야기가 맞는지 바로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의 유명한 설렁탕 맛집으로 소개되며 잘생긴 예비신랑의 모습을 확인한 영주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그이와 만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너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맞아? 네 꺼짓게 뭔데 이런 잘난 남자랑 결혼하는 건데? 혹시 몸으로 꼬신 거 아니야? 몸으로 꼬시다니. 내가 뭐하러 그런 짓까지 해서 사람을 만나니? 그리고 내가 뭐가 어때서? 너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인제 보니 너 되게 앙큼하구나. 안 그런 척하더니 너 예비신랑이랑 결혼하는 것도 다 돈 보고 하는 거지. 국밥 장사하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돈 잘 버니까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는 거였네. 대학교 때부터 순진한 척 고결한 척 내숭 떨더니 너도 뭐 별거 없구나? 너 아까부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그이 좋아서 만난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는 가게 사장일지도 몰랐고 전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그이 정말 살아내서 그이만 보고 결정한 거고. 웃기고 다 빠졌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요즘 다 서로 조건 보고 하는 것인 게 결혼인데. 하긴 그래봤자 의사인 우리 그이가 비교가 되겠냐마는.
아무리 돈 많고 잘나봤자 배운 것 없는 무식한 국밥집 사장일 뿐이고. 안 그래?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우리 그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내가 참을 수 없으니까. 니까짓까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인제보드 너 나 질투하는구나? 내가 무슨 질투? 가만히 보니 우리 그이는 의사인데 네 예비 신랑은 국밥 장사하는 사람이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 이미 나한테 전부 들통났다고. 어느 부분에서 질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도 그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이젠 제발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명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도 물론 훌륭한 직업이지만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 만들어 먹여서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그의 직업도 난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너 이럴 거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지 마. 어린애도 아니고 그 나이 먹었으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면 넘어가려 했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단지 철이 없어 악의 없이 하는 말이면 상관없겠지만 영조의 말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감정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 알면서 그런다는 것 자체가 영조가 얼마나 바닥일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성이 덜 된 사람을 친구라고 만나봤자 내 시간이 아깝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사람인 그 일을 무시하는 말을 더는 받아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영조의 말에 전 너무 억울했거든요. 전 그의 조건을 보고 만난 것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유기견 보호소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이와 만난 것도 그 유기견 보호회사였습니다. 그이도 제가 가던 유기견 보호소로 봉사활동을 나오고 있었는데 계속 얼굴을 마주치며 만나다 보니 정이 들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기 시작한 것이고요. 처음 만날 때 설렁탕집을 한다는 그이의 말에 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나 싶었죠. 자기가 일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기 싫다고 해서 저도 딱히 그이를 부담스럽게 만들며 가게로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서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쯤 저에게 먼저 자기가 직접 만든 설렁탕을 먹여주고 싶다는 말에 처음으로 예비신랑의 가게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때 예비신랑이 운영하는 가게를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항상 겸손하고 내색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 그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영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날은 자기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저와 저의 예비신랑에게 사과도 할 겸 같이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영조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영조와 계속 우정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을 뿐더러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그런 골치 아픈 사람과 엮여 좋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영주를 아주 생각지 못한 곳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과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도 볼 겸 시간이나 백화점에 가게 되었는데 뜻하지도 않게 그곳에서 또다시 마주치게 된 것이죠. 어머 예인아,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다. 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예비신랑은 제 친구라는 생각에 신경을 써주며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예비신랑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된 것이라 기분 나쁜 일이 굳이 말해서 그 일을 마음 상하게 해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예비신랑을 보며 영주가 이상하게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겉모습도 다른 때보다 더욱 꾸미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어떻게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영주가 그런 저와 그 일을 붙잡으며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일도 그렇고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영주와 있었던 일을 모르고 있던 그이는 그런 그녀의 행동에 저와 영주가 절친한 사이라고 착각했는지 이왕 만난 거 같이 밥 먹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절친한 친구란 생각에 아마도 챙기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 마지못해 예비신랑과 함께 영주가 아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영주가 저희 그 애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 때 관심 있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글쎄 저희 예비 신랑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착한 척 내숭을 떨며 제 험담까지 하며 말이에요. 어머, 내가 시킨 치킨 스테이크 아주 맛있네. 예인아, 내가 한 점 줄 테니까 너도 한번 먹어볼래? 예전부터 너 닭고기 좋아했잖아. 죄송한데 우리 예인이 닭고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데 모르셨나 보네요. 두 사람 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 그랬나요? 예인아, 미안. 내가 잠시 다른 친구랑 착각했나 봐. 그리고 예인이랑 저랑 친한 사이 맞아요. 제가 예인이에 대해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두 분 결혼하신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예인이가 남자 못 만나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 어쩌나 걱정 많았었는데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예인이 구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예요. 예? 우리 예인이 걱정을요? 영주 씨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인이 만날 때도 예인이 좋다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어머, 그러는 준성 씨야말로 뭘 모르셨나 보네요. 예인이 대학교 때도 남자들한테 인기 없어서 맨날 여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녔는걸요? 예인아, 나도 기억하지? 네가 좋아했던 선배가 나 좋다고 죽어라 쫓아다녔던 거. 그래서 너 그 선배한테 고백했다가 차여서 내 앞에서 속상하다고 막 울면서 나한테 부탁했잖아. 네가 좋아하는 남자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게다가 제가 하고 다니는 옷이랑 머리랑 예쁘게 보였는지 매일 예인이가 따라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직 예인이가 화장 지운 쌩을 못 보셨죠? 예인이가 화장하고 꾸미고 있어서 그나마 볼만한 거지. 화장 지우면 엄청 못생겼는데. 결혼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예인이 화장한 얼굴보다 민낯이 더 예쁘던데. 그래서 저 만날 때는 일부러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사람들도 우리 예인이 화장 안 하면 더 어려 보인다고 예쁘다고들 하고요. 못생겼다니 도대체가 어디가 못생겼다고 하시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설령 우리 예인이가 못생겼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예인이란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니까요. 영주야, 너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말한 선배도 네가 좋아해서 쫓아다닌 선배 아니었어? 그래서 그 선배가 나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네가 울면서 그 선배 나 안 쫓아다니게 해달라고 나한테 뻥 차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영주 너 같은 스타일로 꾸미는 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언제 너 따라서 꾸미고 다녔다는 거야? 너야말로 그때 내가 입고 다니는 옷 예쁘다며 어디서 샀냐고 자주 물어봐서 입고 다녔잖아. 게다가 너랑 나랑 언제부터 친한 사이였었니? 대학교 때도 보면 서로 대면대면했으면서? 그랬었나? 하도 예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런데 이제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니? 그래봤자 지금은 넌 국밥이나 파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고 나는 의사랑 만나 결혼하는데 이제는 너랑 나랑 급이 달라졌다고. 너 또 급타령이니?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한테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예인이 친구분이라고 해서 아까부터 참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한우도 아니고 왜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자꾸 스스로 등급 매기고 싶어하는 게 하늘랑 같은 취급이라도 당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봤자 당신도 다른 남자놈들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니놈 주제에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한테 말이나 붙일 수나 있는 줄 알아? 내가 연락처 달라고 하면 두 말 안 하지 않고 침 흘리면서 좋다고 줄 거면서. 안 그래? 인제 보니 친구분 망상까지 있으셨나 보네요. 예인이랑 정말 친하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예인이를 두고 왜 제가 당신 같은 형편없는 여자한테 연락처를 받습니까? 난 당신 같은 여자는 싼 티 나서 한 트럭 가다 준다고 해도 싫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것들이 진짜. 하긴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지. 못난 것들은 못난 것들이 만나서 사는 거고 잘난 것들은 잘난 것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 아니겠어? 나 기분 나빠서 너희는 처먹은 음식값 못 내주니까 알아서들 계산하고 오든지 말든지.
본인이 사과를 하고 싶다며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니 이상한 행동만 잔뜩 하다가 제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악담만 잔뜩 늘어놓고 사라진 영주였습니다. 저와 그이가 어이가 없었던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그날 대학 동기였던 다른 친한 친구에게 온 문자에 영주를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영주는 저 몰래 메신저로 대학 동기들을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 친한 친구에게 저와 예비신랑이 오늘 백화점에 갈 거란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의 말로는 저와 그이가 백화점에 간다는 소리에 몇 시에 가는지, 어디 백화점으로 무엇을 구경하러 가는지까지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세히 묻는 것이 너무 이상해 혹시 몰라 연락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주는 저와 예비신랑을 만나기 위해 잔뜩 꾸미고 일부러 백화점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곤 저희 예비신랑에게 추파까지 던지고 저를 험담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를 내며 가버린 것이고요. 결혼할 남자까지 있다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이지만 별일 없이 지나갔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이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더는 상종 안 하고 안 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주가 제 뒤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저희 예비신랑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빠른 소리를 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던 것에 앙심을 품은 것인지 대학 동기 친구들에게 저희 예비신랑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제 예비신랑이 못생긴 배불뚝이에 이혼남에 아이까지 셋이나 딸려 있는데 제가 돈 보고 접근해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저를 만나 직접 확인했다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까지 들어와 그런 소리를 했는지 저의 예비신랑을 알고 있던 저희 친한 친구들과도 그 안에서 싸움이 난 것 같았습니다. 왜 없는 말을 지어내냐면서 친구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친구들이 저에게 캡처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에게 연락해 바로 따질 수밖에 없었죠. 너 왜 여기저기 동기들한테 거짓말하고 다니니? 내가 뭘? 우리 그이가 배불뚝이에 이혼남에 아이까지 셋이나 딸려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이 돈 보고 결혼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게 이제 생사람까지 닿네?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본 건 뭘까? 다른 친구들이 너 내 흉보며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단톡방에서 네가 했던 대화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캡처까지 해서 보내줬던데? 어머, 그랬니? 내가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 이야기랑 헷갈려서 했었나 보네. 실수한 일로 사과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영주는 복수심에 기어이 선 넘는 행동까지 해버렸습니다. 저희 예비신랑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사 먹고 영수증까지 받아 인터넷에 거짓 리뷰를 써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아냈냐면 갑작스레 여러 아이디로 인터넷에 예비신랑 식당에 악성 리뷰가 달리게 되었고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제가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확인하던 중 SNS에서 사용하는 영주와 똑같은 아이디를 발견한 것입니다. 국물에는 역한 냄새에 맛도 없고 한우 쓴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인 듯해요. 먹다가 머리카락 나왔는데 토할 뻔했어요. 제가 사장이란 인간을 불러 항의했는데도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듣지 못했네요. 위생도 위생이지만 사장도 인성에 문제 있어 보임. 그 일로 저는 영주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 가게에 쓴 악성 리뷰들 전부 다 지우라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신은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올렸다는 증거가 있냐면서요. 하지만 영주는 분명한 범인으로 보였습니다. 리뷰의 내용대로 혹시 정말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와 손님이 항의한 적 있었냐는 말에 그이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그이는
손님에게 내오는 음식을 신경 쓰느라 대부분 주방에 있을 만큼 본인이 만든 설렁탕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라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의 성격상 직접 나와 손님에게 사과를 했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조에게 다시 문자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쓴 사람을 당장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거라고요. 그래서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했죠. 그제야 영조는 자기가 올렸다면서 본인이 단 리뷰를 내렸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울고 불고 부탁까지 하면서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며 괴롭히는 것인지 이번만큼은 영조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크게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영조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와 비교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으니 저도 영조가 저를 약 올리려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약 올려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하는 입장이 되어보면 다시는 그러지 못할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조에게 밥을 사준다는 핑계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인지 잠시 동안은 제 눈치를 보며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도 잠시. 또다시 영주는 제 앞에서 자기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은 것인지 잘난 척을 하며 제 길을 죽이기 위해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이번엔 자기가 살게 된 아파트를 자랑하면서요. 바로 제 상대로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 쳐주었습니다. 그이가 아직 인턴이라 큰 집은 아니지만 나 강남 15평짜리 아파트 살게 됐어. 비록 월세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는 신혼집에 구했니? 아무리 강남에서 크게 식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대출받아서 식당 차렸을 게 뻔하고 돈도 없을 텐데 살집이나 제대로 구했을지 모르겠다. 너랑 너 예비 신랑이랑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 어머, 너희가 사는 곳도 강남이니? 마침 잘됐다. 우리는 큰 집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45평짜리 아파트 구입해서 인테리어까지 싹 새로 해서 들어가기로 했거든. 우리 그이가 내가 더 넓은 아파트 살기를 원하는 거면 구해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너무 넓으면 청소하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그이가 나보고 혼수는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고 하더라. 자기가 알아서 전부 채우겠대. 인테리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하라고 하더라고. 결혼하고 언제 시간 되면 놀러와. 내가 구경시켜줄게. 그래? 같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그거 아주 잘 됐네. 말로는 잘 되었다고 하지만 영주의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되어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가 갑작스레 안색이 안 좋아지며 배를 움켜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배가 아프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강남의 15평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다가 제가 45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다고 하자 약이 올라 바로 병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영조에게 그렇게 해주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해주었으니 영조도 조금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당해봤으니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영조는 그렇게 저와 헤어지고 한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영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도 구경할 겸 자기 의사 남편을 소개해주겠다며 집들이 겸 자기 부부를 초대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말하는 뉘앙스가 의사인 자기 남편 자랑과 함께 제가 정말로 4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저한테 제가 정말 4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게 맞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한테 45평 아파트에 산다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는 게
제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또다시 주변 동기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닐 게 뻔했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며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영주 부부는 저희한테 초대받아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정말로 45평 아파트에 사는 저를 보며 기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영주는 의사인 자기 남편을 저에게 보란 듯 자랑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서 오세요. 저도 영주 씨 결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제가 말이 좀 심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때 함부로 말해서 죄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성 씨랑 예인이한테 저희 신랑 제대로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 없죠? 국밥 장사 하시는 분이 언제 대학병원 다니는 의사랑 친하게 지낼 기회가 있겠어요. 이번에 저희 남편이랑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영주의 소개에 신랑이 영주의 남편과 손을 내밀려 악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 남편과 인사를 하는 순간 저희 신랑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건 영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주 남편이 저희 신랑 얼굴을 확인하자 무엇을 잘못하다 걸린 사람처럼 얼굴이 어두워지며 급기야 안절부절 못하다 저희 신랑 눈치까지 보았습니다. 갑자기 썰렁한 분위기 속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음식에 차려진 식탁에 앉았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신랑이 영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신랑의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핵폭탄급 발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주 씨 남편분 대학병원 의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대학병원 의사 맞아요. 왜요? 혹시 병원 오실 일 있어서 저희 남편에게 부탁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주 씨 남편분 제가 아는 얼굴이라서요. 아는 얼굴이라뇨? 국밥 장사 하시는 분이 대학병원 다니는 우리 의사 남편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 혹시 병원에서 보신 건가요? 하긴 그렇지 않으면 국밥 파는 아저씨가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제 친구가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하는데 영주 씨 남편분 대학병원 의사가 아니고 그곳에서 일하는 전산자료 입력하시는 직원입니다. 그 외 약국에 손님들 오시면 약사분들 대신 처방 좀 받고 입력해 주시는 전산자료 입력원 말이에요. 뭐라고요? 준성 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혹시 약 드셨어요? 우리 남편이 의사라는 소리에 아무리 열등감 느껴도 그렇지 대학병원 의사인 저희 남편 보고 약국 직원이라뇨. 그것도 약사도 아니고 약사 보존하는 직원 나부랭이라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영주 씨, 그게 아니고요. 저는 어느 직업이나 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를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영주 씨 남편분이 영주 씨한테 직업 속이고 결혼한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 함께해야 하는 부부끼리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어디 약국 직원이랑 의사인 우리 남편을 갖다 붙이고 해. 예인이 네 남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돈만 많이 벌면 뭐해. 저렇게 열등감에 찌들어서 대학병원에 다니는 남의 의사 남편을 약국 직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네 남편 혹시 미친 거 아니니? 국밥이나 파는 무식한 인간이라서 그런가? 하는 말도 아주 가관이네. 하긴 그렇게 못 배우고 무식하니 우리 남편처럼 의사 못 되고 국밥이나 팔고 있는 거겠지만 예인이 너 당장 네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해. 어서 당장 우리 남편한테 사과하지 못하겠어? 막말은 영주 네가 하는 것 같은데? 국밥집이 뭐 어때서? 그리고 우리 남편 못 배운 사람 아니거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고 음식 장사하고 싶어서 설렁탕집 시작한 거야. 회사 다니느니 일찍 자기 사업해서 자리 잡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정 못 믿겠으면 네 남편한테 물어보든지. 아까부터 너희 남편 우리 신랑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 네 눈에는 안 보이나 보네?
좋아. 대신 그러면 너희 두 인간들 나랑 우리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자기가 말해봐. 자기 정말 약국에서 일해? 정말로 약사들 보존해주는 전산자료 입력원인가 뭔가 그거 하는 거 맞느냐고. 자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자기를 일부러 속이려고 속은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좋은데 자기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아니면 남자로 안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의사라고 거짓말해버린 거야. 그동안 자기 속에서 정말 미안해. 자기 너무 사랑해서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다고. 뭐라고? 그러면 지금 약국 직원인 주제에 나한테 의사라고 사기쳐서 결혼했던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너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 물어내!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의사와 결혼했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너 약국 직원 새끼가 날 속여? 이 사기꾼 자식아! 사기꾼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당신 남편이라고. 남편 좋아하시네. 네 놈이 무슨 내 남편이야 이 사기꾼아! 이 사기꾼 자식! 이게 보자 하니까 사기꾼이라니. 지금 누구 보고 뻔뻔하게 사기꾼이래. 의사라는 말에 먼저 들이댔던 게 누군데. 그리고 그러는 넌 내가 뒷조사 해보니까 너도 만만치 않던데. 나한테는 자연미인이라고 하더니 네 얼굴 다 뜯어고친 거더라. 너 그 이마랑 코도 다 가짜고 네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미혼인 척하더니 혼인신고만 안 했지. 다시 공부하는 잘 사는 집 놈이랑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살았더라. 그러다 그놈 집 망하니까 바로 갈라섰고 혼인신고만 안 하면 다인 줄 알아? 이혼이여 주제에 말도 안 하고 나랑 결혼해놓고 지금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말 안 하고 평생 숨기고 살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네 뒷조사 다 해봤어. 이제 보니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었네. 네가 뭔데 남의 뒷조사까지 해? 너야말로 정신 나간 거지. 너희 집이 잘 살기를 해? 네가 직업 있어? 집에서 노는 백수 주제 내가 구제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겨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놓고 지가 엄청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잘난 척이나 할 줄 알지.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남자들 등골 빼먹고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것이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야. 너야말로 네 주제 좀 알고 정신 차리라고. 언제 철들래?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자 들어가는 잘난 놈들이 아무 가진 것도 없는 너처럼 남자 이용해 먹으려는 대가리 텅텅 빈 여자를 뭐가 아쉬워서 만나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 자식이 지금 너 말 다 했냐? 그래 다 했다. 어쩔래? 그래 어겨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영주는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에 있던 총각김치를 한 움큼 잡더니 쌍절곤처럼 휘두르며 자기 남편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곤 기어이 자기 남편의 머리끄덩이까지 잡았습니다. 그러자 영주 남편도 영주의 머리끄덩이를 잡았고요. 남편과 저는 당황한 나머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두 사람은 옷이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영주와 영주 남편은 서로의 탓을 하며 원망했지만 재혼하는 사실을 숨긴 영주나 약국에서 전산자료 입력원으로 일하면서 의사라고 속인 영주 남편이나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라 영주가 재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재혼하면서 정작 본인 남편한테는 숨긴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 서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떻게 의사 행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긴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동안 영주 남편이 영주에게 들키지 않는 이유는 인턴이라 선배들이랑 교수님들 눈치 보인다며 병원 근처에 잘 오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병원에서 만나게 되면 의사 가운을 입고 가짜 차트까지 준비해 의사인 척 연기하는 철두철미한 모습까지 보이면서요. 게다가 수시로 영주에게 메신저로 병원에서 의사 가운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줬던 터라 정말로 의사라고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영주 남편이 의사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들이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떠난 영주는 결국 자기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기 결혼 당했다고 고소해 법정 공방 중이라고 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 그 사실을 주변 사람이랑 대학 동기들, 친구들까지 전부 알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남들 무시하고 잘난 척만 하고 살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결혼당한 것까지 소문나며 제대로 창피를 당하고 말았죠. 그런 영주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사람을 등급처럼 매기고 무시하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되는가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주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해온 짓이 있으니 주변에서는 그런 영주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모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울리고 다니더니 아주 쌤통이라고요. 대부분 고생 좀 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 소식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현재 저는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회사를 나와 잠시 쉬는 중입니다. 어릴 적부터 만화책을 보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사실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런 꿈을 남편이 응원해 준다면서 열심히 공부해 준비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설렁탕 가게를 열어 성공의 꿈을 이루었듯 제가 꿈을 이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남편만 믿고 과감하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학원에 다니면서 웹툰 그리는 기본적인 드로잉을 배우며 기초적인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저희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하게 된 내용을 웹툰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찾아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나가던 보호소에서 남편과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시골 잡종견으로 이름은 복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복 많이 받으면서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고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복 많이 받으면서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생활 22년 차인 주부인 저의 사연을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 하나와 올해 수능을 치르는 딸을 키우고 있고 자영업자인 남편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20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세월 살아오면서 꽃길만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요. 저 역시 견디기 힘든 가시밭길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남편과의 갈등,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저는 가정을 지키며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각한 부부 갈등이나 남편과의 갈등 이야기는 아니고요. 참 얄미웠던 두 아랫동서와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집안 잘나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참 많이도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기도 했던 동서들인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니만 결국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고 지금은 각자 잘 살기로 하고 얼굴 안 보고 삽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 한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우리 큰아들이 중학생 때였고 한창 아이들 사춘기 문제로 골머리 썩던 시기이기도 했네요. 이래저래 아이들 교육비로 돈이 한참 많이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댁에 우환이 좀 생겼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잘 버티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부모님 살림 줄이시겠다고 작은 집에서 단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장남이고 남편 밑으로 시동생이 2명 더 있어요. 동선의 둘은 서울에 살고 저희는 시부모님과 근처에 삽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데다 시아버지도 지병이 여럿 있으셔서 사정상 우리 부부가 근처에 살며 부모님을 챙겨드렸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어머니를 장례 치르고 나니 시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밥도 챙겨 드시고 두 분이 살살 바깥도 다니시고 했는데 아버지 혼자 남으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었죠. 어머니 장례 끝나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남인 우리 남편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시동생 내외들과 큰 시누이 형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 거취 문제를 상의할 때의 일인데요. 아무래도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들 생각이 어쩐지해서 보자고 했어. 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시겠다고 고집 부리시지만 식사 문제도 그렇고 혹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는 거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일단 지금 당장은 우리도 집이 좁아서 아버지를 당장 모시는 건 어렵긴 해.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아버지 거취 문제를 정해야 할 듯 싶어. 남편이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모시는 게 어렵다는 말을 했더니 둘째 시동생은 이러더군요. 그럼 부모님 사는 집 정리하고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양원에 우리 아버지처럼 일상생활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간다잖아. 형이 아버지 안 모시면 현실적으로 누나가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전부 서울에 사는데 더 어렵지. 하지만 남편은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은 나중에 정거동이 불편하고 아플 때 생각해볼 문제지.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내 생각엔 자식들이 일단 아버지를 모시는 게 최선이야. 물론 가까운 데 살면서 돌봐드리는 것도 당분간은 가능하겠지. 일단 우리가 집을 넓은 데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 챙겨드릴 생각이긴 해. 집이 갑자기 팔리는 게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은 일이긴 하겠지. 남편이 장남이고 가까운 데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문제를 남편과 사전에 상의할 때 이미 모시는 걸 결심한 상태였고요. 다만 형제들이 많으니 우리가 모시더라도 십시일반 아버지 생활비를 좀 보탰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있다는 말을 하자 시누이 둘과 시동생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설마 하니 우리 부부는 자기들에게 모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없었는데 속으로는 혹여 그런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말없이 형제 간 대화를 듣고 있던 둘째 동서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선 형님